1998년 이후 지금까지 접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방문했던 집이 아마 수천 곳이 될 것이다. 내가 이때까지 접지해준 사람은 신생아에서부터 어린이, 젊은이, 중장년, 노인뿐 아니라 100세 이상 고령자와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말기 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저 컨디션이 좋아지고 통증이 줄어든다는 사실만 나중에서야 몸으로 깨달았다. 어싱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놀라우리만치 번졌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동생, 친구에게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말을 나는 몇 년째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다. 통증이 줄거나 아예 없어지고 피곤에 절어 있다가 기운이 나고 거동을 못하다가도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하는 이와 친구들에게 똑같은 경험을 선사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음식을 가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약을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잠만 자면 돼. 이런 입소문으로 어싱이 알려졌다. 다발성 경화증을 앓던 중에 접지를 한 뒤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듯하다는 한 여성은 맨발 혁명을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접지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예전에 내가 접지해줬던 한 여성의 부탁을 받고 그녀의 어머니인 한 할머니를 접지해드린 적이 있다. 그 할머니는 10여 년간 고관절에 만성 통증을 겪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양발에 접지된 전극 패치를 붙였다. 20분 정도 지난 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그만 일어나야겠다고 하시기에 전극 패치를 떼어드렸다. 그런데 할머니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다가 벼랑간 비명을 지르셨다. 나는 덜컥 겁이 났다. 뭔가 잘못된 줄 알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말했다. 아픈 게 없어졌어. 잘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이런 말을 수년째 수도 없이 들어왔다. 일평생 가까이 땅과 단절되어 살았던 사람들이 땅과 다시 결합하면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말을 한다. 사람들이 통증에서 벗어나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이열은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힘들고 때로는 외로운 모험을 날마다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 기쁨 덕분에 피곤할 줄도 몰랐고 사람들에게 어싱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시간도 아깝지 않았다. 땅에 연결된 지 단 몇 분 만에 아파서 창백했던 얼굴에 발그스레하게 혈색이 돌아오는 모습을 몇 번이고 목격했다. 수년간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어싱이 안전하다는 것과 자연적인 땅 에너지가 많은 질병과 증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땅과의 연결이야말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혈기왕성함, 강인함, 건강을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연결고리라는 것도 분명해졌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특정 증상에도 어싱이 도움이 될지 묻는다. 그러나 우리가 섭취한 음식, 공기, 물 등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몸의 특정 부위나 기능에만 국한해서 쓰이지 않듯 땅에서 얻은 자연적인 에너지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대로 쓰인다. 그래서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타나 놀랍다는 말도 종종 듣게 된다. 나는 어싱이 이미 발생한 건강 문제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굳게 믿는다. 어싱은 인간이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예방약이자 항노화제라고 생각한다. 나를 비롯해 수년간 함께 연구한 연구원과 의사들도 어싱에 의한 생리적인 변화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어싱 연구는 이제 겨우 10년이 되었다. 나는 우리가 밝혀낸 것이 아직까지는 위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땅과의 지속적인 연결은 지금껏 결핍된 채로 살아왔던 자연적인 에너지원을 우리 몸에 되찾아준다. 이 에너지 결여가 어쩌면 만성염증과 통증, 신경계 기능 부전, 원인 불명의 개인적인 건강 문제 등의 핵심 원인일 수도 있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땅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온갖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수년에 걸쳐 관찰한 결과 일반적인 질병뿐 아니라 희귀 질환까지도 어싱으로 호전시키고 예방할 가능성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해 보였다. 잘 개선되는 일반적인 증상.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접지되어 있을 때 웰빙의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많이 아팠을수록 효과도 더욱 두드러진다. 나이 든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힘이 생기는 것을 금세 느낀다. 관절 부종과 하지 정맥류가 자취를 감춘다. 여러 가지 질환을 앓던 사람들은 종종 어싱 1, 2주 만에 사람이 달라진다. 완쾌되지는 않더라도 호전되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저기 아팠던 데가 하나둘 없어지고 신체 기능이 원활해진다. 그래서 삶을 되찾았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월경 문제를 겪는 많은 여성들이 나에게, 그러니까 한 낯선 남자에게 어싱한 뒤로 생리가 원활해졌다고 털어놓는다. 언젠가 어느 건강광자에서 발표한 뒤 어떤 의사와 그의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부인이 안색이 좋지 않아서 괜찮은지 물어봤더니 부인이 월경 전 증후군이라고 말했다. 나는 접지가 도움이 될지 한번 해보겠냐고 물어봤다. 시원하는 곳에 부인을 앉히고 손바닥에 전극 패치를 15분간 붙여놓았다. 전극 패치를 뗄 때쯤에는 안색이 한결 좋았고 부인도 불편했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다음 날 의사 남편이 전화를 걸어와 부인이 집에서 미니 트램펄린으로 운동도 할 만큼 좋아졌다고 말했다. 원래대로라면 보통 일주일 정도는 고생한다고 말했다. 중년 여성은 접지하면 호르몬 급변으로 인한 증상이 완화된다고 종종 말한다. 한편 아이들한테서 주로 관찰한 현상은 빠른 진정 효과다. 아이들을 한번 접지하고 나면 부모들은 그때부터 애들을 뒷마당에서 맨발로 놀게 하려고 열을 올린다. 요즘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신발 신는 것이고 밤에 잠들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신발 벗기다. 그래서 아이들은 거의 항상 접지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이 점이 나는 오늘날 새롭게 아이들에게 생기는 각종 건강 문제와 정서적 문제와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 불량식품, 운동 부족과 TV, 컴퓨터, 비디오 게임 등 전자파 공해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이들이, 물론 어른도 좀 더 자연으로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해야 더 건강해지고 적응력도 좋아진다고 말한다. 푸른 공간을 보면 몇 분 내에 스트레스 수준이 떨어진다고 한 전문가는 말한다. 나도 그에 동의한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시골에 가든 자기 집 뒷마당에 나가든 안전하고 여건만 허락된다면 맨발로 나가보라. 스트레스 수준이 더욱 떨어질 것이다. 어싱은 혈액순환을 돕는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잿빛 얼굴에 핏기가 돌고 안색이 밝아지는 것을 수없이 봐온 나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접지해주면서 가장 먼저 몇 분 안에 눈에 띄는 것이 피부빛의 변화다. 얼굴과 손발의 피부빛이 살아난다. 손발이 찼다면 다시 따뜻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10분에서 15분 뒤에 뭔가 다르긴 달라요 라고 종종 말한다. 접지를 하고 자면 차분해지고 기운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고 아픈 것도 덜하다. 천식, 기관지염, 폐기종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숨쉬기가 편안해진다. 나는 천식이 있는 어린이에게서 이런 현상을 자주 보았다. 두통이 약화되고 발생 빈도가 줄며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속쓰림 증상이 있다면 밖에 나가 땅바닥에 발을 묶고 20분 뒤 어떻게 되는지 보라. 속쓰림과 위산 역류에는 접지가 효과적이다. 어싱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신경계 치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놀라운 사례는 나는 한 침술가에게서 들었다. 그녀는 1년 동안 수면 접지를 한 뒤 15분 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경미한 부분 발작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변비가 있다면 접지로 고쳐질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몇몇은 변비약 복용을 중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이 급격히 호전되는 경우도 많이 접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아주 초창기부터 봐왔다.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라면 접지된 침대 시트로 욕창을 완화하거나 고칠 수 있다. 병원부터 환자들을 접지시켜야 한다. 습진과 건선이 개선된다. 피부 건조증도 마찬가지다. 안구 건조증도 그러하다. 음식이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완화되고 간혹 완치되기도 한다. 면역계 이상도 개선되는 듯하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면역계라는 장치의 전원을 눌러 고장 모드에서 작동 모드로 전환시키는 것과 같다. 나는 이것을 직접 경험으로 안다. 수년 전에 애들이 아직 어렸을 때 아이들은 학교에서 온갖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다 묻혀서 집에 왔고 나는 꼭 그 중 하나에 걸리곤 했다. 그러나 접지한 후로는 12년 동안 감기 몇 번이 전부였다. 원래는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었고 향나무에 특히 예민했다. 향나무 꽃이 필 때면 몇 주씩 숨쉬기가 힘들었다. 또 특정 음식을 먹으면 목에 빨간 반점이 생겼다. 딸기를 먹으면 벌집처럼 온몸이 알레르기로 뒤덮였고 오렌지를 먹으면 구내염이 생겼다. 그저 조금이나마 편해지려고 약국에서 파는 알레르기 약에 의존하던 세월이 참으로 길었다. 한 의사는 내게 밀가루 음식과 글루텐이 든 곡물을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절 가리는 음식이 없다. 뭐든지 다 먹는다. 향나무나 꽃가루도 끄떡없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하룻밤 사이에 낫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것은 직접 그리고 꾸준히 해봐야 안다. 그러나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의사를 놀라게 하거나 혹은 더 나은 삶을 영위하다가 세상을 뜰 수 있었던 경우가 많다. 꾸준히 접지하는 사람은 아프지 않다. 또는 원래보다 덜 아프다. 병이 낫고 기운도 빨리 회복된다. 접지하는 사람들은 보통 맨발로 앉아 있거나 걷기 또는 침대 바닥 패드, 침대 시트, 전극 패치, 접지 신발 등으로 접지한 지 1시간 안에 많은 경우 20분 만에 상태가 좋아진다고 말한다. 연구에서는 30분에서 40분 안에 몸의 전기적 활동이 뚜렷이 향상되고 생리작용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긴장성 두통이 5분 안에 빠르게 완화되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다.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통증 완화를 감지하기까지 반 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다. 대개들 통증과 증상이 완화되지만 관계된 질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다. 반응 속도도 사람마다 다양하다. 뚜렷이 완화될 수도 있고 하룻밤 만에 혹은 서서히 완화될 수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도 있다. 또 장시간 꾸준히 접지하면 스트레스, 수면, 통증, 신체 리듬의 개선 효과가 꾸준히 지속되는 것을 발견했다. 신체 치유작용이 가장 활발한 때인 야간 수면 시간은 어싱하기에 이상적인 시간이다.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저 누워 자는 사이에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있을까? 중단하면 효과도 없어진다. 만성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몇 주 또는 몇 개월 정도 접지를 하다가 그만두면 대개 예전에 접지하기 전의 상태로 조만간 돌아간다. 나는 이렇게 퇴행하는 경우를 사람과 동물에서 똑같이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어싱 시간을 늘리면 효과 지속 시간도 길어진다고 보고한다. 너무 일찍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인류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에너지원에 자신의 몸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모든 세포 기능을 제어하는 우리 몸의 전기 시스템은 인류를 진화시킨 에너지를 일상적으로 재충전해 줄 때 더욱 원활히 기능할 것이다. 어싱과 약. 어싱은 무척 다양한 방면에서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 약 복용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많은 이들이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현재 어떤 치료를 받고 있다면 주치의에게 접지에 대해 알리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의사는 어싱에 대한 지식이 없을 공산이 크다. 어싱은 아직 상대적으로 매우 새로운 개념이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의사에게 이 책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듯한 증상이 생기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한다. 어싱은 복용하는 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가 당신의 몸 상태에 따라 투약량을 조정해야 할 수는 있다. 정기검진 시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좋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둬라. 어싱으로 생긴 변화를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고 그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싱으로 신체 기능이 향상되면서 약 복용량을 줄이거나 복용을 아예 중단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 경험상 접지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 사람은 어싱을 하면서 약물 과다 복용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 많은 여성들이 갑상선 향진 징후인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나타났다고 내게 말했다. 의사가 투약량을 줄이자 그 증상은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얻은 메시지는 어싱이 갑상선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심혈관 질환 환자를 치료할 때 흔히 사용되는 항응고제인 쿠마딘이다. 어싱은 혈관 내 염증을 비롯해 각종 염증을 줄인다. 염관에 염증이 있으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그렇게 되면 혈전이 생기고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는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접지로 효과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우리 연구에서도 어싱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액의 생체 전기적 동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심장과 혈류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나왔다. 접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땅바닥에서 맨발로 걷기에 불과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마딘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직접적으로 연구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약 쿠마딘을 복용 중이라면 접지 전에 의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접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처음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만 하는 게 좋다. 이를테면 공원에서 맨발로 걷거나 저녁에 TV를 보면서 한두 시간 접지하는 식이다. 그렇게 시작하여 접지 시간을 서서히 늘리고 혹시 약 복용량을 줄여야 되지 않은지 몸 상태와 혈액 상태를 잘 살펴야 한다. 신중하게 접지하라. 그리고 혈액 상태를 정기적으로 주의 깊게 점검받으라. 어싱과 해독작용. 만성염증, 섬유 근육통, 피로, 불안, 우울증이 있거나 약을 다량 복용하는 사람은 밤에 처음으로 접지를 할 때 불쾌감이나 감기 같은 증상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어싱의 효과와 상관없이 실제로 감기에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접지로 인해 체내의 디톡스 반응이 촉발되어 독소 배출이 활발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독소가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마치 감기에 걸린 듯한 증상이 있거나 메스껍고 심하면 설사까지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접지 시간을 줄여 하루에 1시간 정도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찌릿찌릿한 느낌. 밤에 접지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며칠 동안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었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다. 걱정 마시라. 감전되는 일은 결코 없다. 그저 땅 속에 있는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가 몸 안으로 유입되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는 데에 불과하다. 찌릿한 느낌은 치유 에너지가 유입되어 정상화 작용, 제동기화 작용, 재활성화 작용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 느낌은 보통 몇 차례 어싱을 하고 나면 줄어든다가 없어진다. 한동안 어싱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에도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다. 때로는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신체 부위, 예컨대 혈액순환이 나쁜 당뇨병 환자라면 다리와 발 부위에 에너지가 유입되면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 사지말단에 에너지가 유입되면서 처음에는 아프거나 잠시 쥐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남성 관련. 많은 남성들이 수면 접지를 한 결과 발기가 좋아졌다고 한다. 이는 혈액순환 개선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일 것이다. 나이 든 남성들은 전립선 염증의 감소로 밤중에 소변 보러 가는 횟수가 적어질 수 있다. 어싱의 효과는 시간에 비례한다. 일상생활에서 접지하는 시간이 길수록 신체 기능이 더 안정되고 튼튼해지며 치유 능력도 커진다. 어떤 사람은 수면 접지한 지 단 며칠 만에 증상이 없어지거나 극적으로 호전되었다고 말했다. 또 어떤 이들은 증상이 서서히 없어지고 차츰 기운이 나다가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고 나서는 접지를 계속하는 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말한다. 한편 밤새 접지 상태로 잠을 자고 난 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컨디션이 좋고 아픔도 덜하지만 낮이 되면 아침 때보다 못하다는 사람도 있다. 적어도 마지막 경우만큼은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낮에도 접지를 해서 접지 시간을 더 늘리면 된다. 오래 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 점은 루푸스라는 자가면역 질환을 앓는 한 젊은 여성의 사례에서 잘 드러났다. 그 여성은 하루에 최고 8시간씩 수면 접지를 하면서 증상이 뚜렷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무실 책상과 바닥에도 접지 패드를 깔아서 8시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책상 앞에 앉아 일하면서 아랫팔은 데스크 패드에 대고 신발은 벗고 있었다. 접지 시간을 늘리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이 여성의 경우 밤에 자는 동안 접지하는 것도 좋았으나 밤낮으로 총 16시간을 접지하는 것은 훨씬 더 좋았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몸이 원래 설계된 대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래 인간은 거의 하루 24시간 내내 접지된 상태에서 진화해왔다. 접지된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도 좋지만 이는 여전히 하루 중 16시간은 접지되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한다. 어싱 시간을 늘리면 그만큼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많은 사람들이 낮에도 접지를 하여 접지 시간을 늘린 뒤 건강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어싱의 효과는 어싱하는 시간과 관계 깊다. 오래 할수록 좋다. 나와 함께 여러 연구를 수행했던 건강 연구가이자 많은 이에게 어싱을 소개한 데일 테플리츠는 이 점을 음식에 비유해 설명한다. 평생 불량식품을 먹은 사람은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건강을 위협받게 됩니다. 갑자기 몸에 좋은 음식을 한 가지 먹는다고 해서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식습관을 계속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섭취되어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은 평생토록 땅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땅 에너지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땅에 접촉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 몸이 땅과 반응한 결과인 건강 증진 효과 또한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모래사장에서 걷거나 뒷마당에서 잠시 맨발로 앉아 있으면 잠깐은 좋을지 모르나 그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매일 일상적으로 이런 활동이 가능한 생활 환경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물론 하룻밤 접지하고 잠을 자면 그날 밤에는 잠을 잘 자고 다음날 아침에도 몸이 가볍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접지 수면을 한다면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에 맞서 싸우는데 굳건한 토대를 형성하도록 큰 힘을 보태주는 것이 된다. 그 외에도 어떤 이들은 특히 만성 염증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접지 시간을 늘리면 더 많은 효능을 볼 것이다. 접지를 하면서 땅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으면 해롭지 않은지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온다. 질문은 이해하지만 인체에 땅의 에너지가 과다해질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내게는 마치 나무가 땅 속으로 뿌리를 너무 깊게 내리면 문제되지 않느냐는 질문과도 비슷하게 들린다. 인간은 이 땅에서 진화했고 우리 조상들은 사시사철 밤낮으로 땅과 접촉하면서 살았다. 땅과 연결되는 것은 더없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땅에서 단절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몸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땅과 연결되면 우리 몸은 생체 전기적 균형을 이루는데 필요한 만큼 전자를 흡수하여 활용한다. 언제나 꼭 알맞은 양이 흡수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간다. 나는 밤낮으로 24시간 내내 접지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적인 세상은 폭넓게 플라스틱화되고 절연되어 있어서 땅속 치유 에너지로부터 인간을 단절시키고 있다. 과거에 인류가 맨발로 땅 위에서 진화했듯 가까운 미래에는 전도성 집, 학교, 사무실, 전도성 침구, 가구, 전도성 신발 등을 통해 접지된 사회에서 거듭 진화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만성 스트레스, 몸에 해로운 음식, 신체 활동 부족으로 점철된 현대적 생활 방식은 병든 사회를 낳는다. 어느새 삶의 기쁨이 사라졌다. 개인적인 자원과 정부 자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어싱이라는 자연치유법으로 나쁜 습관까지 없앨 수는 없으나 부분적인 부족분과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단번에 고치는 약도 모든 병을 고치는 약도 아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건강유지 수단이자 치유 수단으로서 철저히 연구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새롭고도 오래된 패러다임이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